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갈등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며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세요. 간단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왜 화가 나는지 상황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가 다르게 생각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 보이면 처음에는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힘든 걸 알고 있어. 얘기하고 싶으면 말해줘라고 다가가면 친구는 우리의 배려를 느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비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상사도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감정이 덜 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용서입니다. 부처님은 용서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계속 마음속에 묶어두면 결국 우리만 괴롭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원망하는 대신 그 마음을 놓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만 불편하고 괴로워집니다. 이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가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면 그 감정을 계속 묶어두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부처님은 용서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고 하셨듯 용서는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상처를 놓아주고 마음을 가볍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된 대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하게 행동한 경우 불편함을 참지 말고 너의 말투가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졌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말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친구를 돕고 싶지만 때로는 그 친구가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 않게 내가 여기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평화를 기르고 공감과 이해의 자세를 가지며 인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변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관계가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기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갈등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며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세요. 간단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왜 화가 나는지 상황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가 다르게 생각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 보이면 처음에는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힘든 걸 알고 있어. 얘기하고 싶으면 말해줘라고 다가가면 친구는 우리의 배려를 느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비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상사도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감정이 덜 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용서입니다. 부처님은 용서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계속 마음속에 묶어두면 결국 우리만 괴롭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원망하는 대신 그 마음을 놓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 불편하고 괴로워집니다. 이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가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면 그 감정을 계속 묶어두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부처님은 용서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고 하셨듯 용서는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상처를 놓아주고 마음을 가볍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된 대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하게 행동한 경우 불편함을 참지 말고 너의 말투가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졌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말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친구를 돕고 싶지만 때로는 그 친구가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 않게 내가 여기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평화를 기르고 공감과 이해의 자세를 가지며 인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변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관계가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기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갈등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며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세요. 간단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왜 화가 나는지 상황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가 다르게 생각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 보이면 처음에는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힘든 걸 알고 있어. 얘기하고 싶으면 말해줘라고 다가가면 친구는 우리의 배려를 느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비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상사도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감정이 덜 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용서입니다. 부처님은 용서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계속 마음속에 묶어두면 결국 우리만 괴롭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원망하는 대신 그 마음을 놓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만 불편하고 괴로워집니다. 이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가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면 그 감정을 계속 묶어두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부처님은 용서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고 하셨듯 용서는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상처를 놓아주고 마음을 가볍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된 대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하게 행동한 경우 불편함을 참지 말고 너의 말투가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졌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말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친구를 돕고 싶지만 때로는 그 친구가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 않게 내가 여기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평화를 기르고 공감과 이해의 자세를 가지며 인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변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관계가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기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갈등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며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세요. 간단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왜 화가 나는지 상황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가 다르게 생각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 보이면 처음에는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힘든 걸 알고 있어. 얘기하고 싶으면 말해줘라고 다가가면 친구는 우리의 배려를 느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비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상사도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감정이 덜 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용서입니다. 부처님은 용서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계속 마음속에 묶어두면 결국 우리만 괴롭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원망하는 대신 그 마음을 놓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만 불편하고 괴로워집니다. 이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가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면 그 감정을 계속 묶어두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부처님은 용서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고 하셨듯 용서는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상처를 놓아주고 마음을 가볍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된 대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하게 행동한 경우 불편함을 참지 말고 너의 말투가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졌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말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친구를 돕고 싶지만 때로는 그 친구가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 않게 내가 여기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평화를 기르고 공감과 이해의 자세를 가지며 인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변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관계가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기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겪는 갈등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며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세요. 간단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왜 화가 나는지 상황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가 다르게 생각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 보이면 처음에는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힘든 걸 알고 있어. 얘기하고 싶으면 말해줘라고 다가가면 친구는 우리의 배려를 느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의 비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상사도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감정이 덜 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용서입니다. 부처님은 용서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계속 마음속에 묶어두면 결국 우리만 괴롭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계속 기억하고 원망하는 대신 그 마음을 놓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만 불편하고 괴로워집니다. 이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가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면 그 감정을 계속 묶어두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부처님은 용서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고 하셨듯 용서는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상처를 놓아주고 마음을 가볍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된 대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하게 행동한 경우, 불편함을 참지 말고 너의 말투가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졌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말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면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친구를 돕고 싶지만 때로는 그 친구가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지 않게 내가 여기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평화를 기르고 공감과 이해의 자세를 가지며 인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변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관계가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기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